일단 5월 10일자에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최근이죠. 일주일 정도 전이고 1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GS25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다, 뭐 물가 인상, 뭐 소비 둔화, 뭐 이런 것들 이슈 때문에 억울하게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역대급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부터 볼게요. 지금 이 기업은 굉장히 억울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왜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니, 역대급 실적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만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투자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반등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 볼게요. 제가 이건 이제 대신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이제 산업 리포트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실적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이제 GS 리테일은 제조사가 아니고 유통기업이죠. 유통회사가 지금 이 바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가 회복기예요. 이게 올해 하반기 기준입니다. 하반기 기준에 유통이 지금 바닥에 와 있습니다. 다른 거 볼게요. 의류도 그렇죠. 소비재주들이 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있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전력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게임 쪽은 제가 투자를 안 하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변동성이 커가지고 레저 이것도 소비재 쪽이고 음식료 대표적으로 인터넷 이런 게 있고 지금 이제 호황기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 뭐 전기전자, 뭐 제약바이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있고 통신이나 광고 쪽은 끝물이고 항공건설도 지금 끝물입니다. 후퇴기에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이쪽에. 소비재 쪽이 좀 대거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호황기 쪽으로 가겠죠. 즉, GS 리테일은요, 근데 여기서 억울한 게, GS 리테일은 실적 기준으로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왜 그러냐. 다른 유통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해요. 그래서 GS 리테일이 감염된 거예요, 감염. 옆에 있는 친구가 몸이 안 좋으니까 같이 감기가 든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GS 리테일은 지금 실적도 좋고 몸이 튼튼하거든요, 지금. 근데 같이 유통이라는 카테고리에 지금 같이 갇혀 있어가지고 주가만 지금 부진합니다. 도매급에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주가 기준으로 볼 때 유통기업은 이제 살아난다, 회복한다, 이거예요. 이제 금리가 좀 인하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GDP 성장률이 지난해 1.4%에서 올해는 2.6%로 지금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1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뜻밖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거고 금리도 하향이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유통 쪽에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유통, 의류 뭐 이런 것들. 지금 사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의류나 유통. 의류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음식료도 그렇죠. 아까 CJ 제일제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야 될 때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다 반도체에 관심 많죠. 반도체 끝물이에요 이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죄다 지금 뭐 반도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쪽이 좀 위험하다는 거 끝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 금리 때문에 지금 은행 좋잖아요.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은 이제 회복기에서 올라가는 호황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GS 리테일이 지금 여기 와 있다. 기업계로 보게 된다면 GS25 편의점이죠. 이게 주력 사업인데 매장 수는 이제 CU가 가장 크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GS 리테일이 1위입니다. 왜냐면 GS 리테일이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게 슈퍼마켓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좀 더 볼게요. 호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매출 기준으로는 1위입니다. 여기 편의점이 전체 매출액이 70%고 슈퍼마켓 지금 뜨고 있는 게 13%고 뭐 홈쇼핑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보통 이렇습니다. 뭐 제만 적성은 유통기업이니까 다 양호합니다. 넘어가고요.
그 편의점은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불황의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은 편의점 여러분들 다 편의점 다 이용하잖아요. 편의점 충동구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백화점 쇼핑하듯이, 야, 요즘 뭐 신상 나온 게 뭐 있을까? 그래서 그 사치제를 사러 쇼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편의점 뭐예요? 목적 구매예요, 다. 필요한 거. 갑자기 컵라면이 떨어졌네. 라면이 떨어졌네. 라면 사러 가거나, 아, 맥주 한 캔 마시고 싶은데 맥주 사러 가거나,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떨어지면 담배 사러 가거나. 이거잖아요. 목적 구매요. 자, 10대들.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 가요. 배고프니까 목적 구매. 20대 목적 구매, 목적성. 30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요. 40, 50대 급하게 필요한 상품을 사러 가요. 긴급 소비 목적. 다 목적 구매예요. 더구나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객단가가 7,000원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갖고 나오는 게 평균 7,000원이라는 얘기죠. 요 7,000원 아끼려고, 아, 경기도 안 좋고 소비도 안 좋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편의점이 판매 가격이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가격 저항력이 없는 게 집 앞에 있는 거예요.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온라인으로 배송, 그 보통 착각하는 게 좀 있어요. 사람들이, 야, 요즘 온라인 쇼핑이 좀 강화돼가지고 편의점 실적 안 좋을 거야. 천만에. 온라인 쇼핑해도 로켓 배송 하더라도 하루 걸리잖아요. 그래도. 근데 5분 거리에요, 5분 거리. 이걸 어떻게 이겨요? 더구나 24시간 영업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낮습니다. 비싸더라도 팔리고 온라인 쇼핑하고 경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편의점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형 매장 같은 데를 좀 안 가게 되고 그냥 슬리퍼 신고 동네 편의점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다 사요. 이게. 그래서 일본 사례를 보면은 다른 그 리테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실적 둔화가 일어나는데 편의점만 성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불황에 강한 이유 두 번째, 80%가 기후식품이에요. 뭐다? 담배하고 술입니다. 음료라고 얘기했지만 술이에요, 술. 그래서 편의점을 술창고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술하고 담배는요, 전체 매출액의 80%가 돼요, 80%. 라면 같은 거, 뭐 신선식품 이거 9%밖에 안 됩니다. 생활용품 같은 거, 뭐 형광등 나가거나 이런 거 살 때 4%밖에 안 되고. 자, 최근에 웃긴 게 편의점에서 그 주류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 오히려 돈이 많이 나가니까 혼술족이 늘어나가지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맥주 마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편의점 쪽에서 주류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담배는 피는 사람들 계속 피니까. 자, 이런 기후식품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술을 안 마시나요? 담배 안 피나요? 담배를 더 피겠죠. 경기 안 좋으시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목적 구매, 이 목적이 술, 담배예요. 그러니까 경기에 영향을 안 받죠, 이게. 이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갖고 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매출액 보세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죠. 최근에는 얘들이 이제 디지털 투자가 됐고 호텔 매출액이 코로나 때문에 감소한 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디지털 투자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좀 일어났습니다. 자, 매출액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일부 좀 떨어졌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2022년도 사상 최대 실적, 2023년도 사상 최대 실적, 주가는 사상 최악.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막 주가 막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물론 좋아요.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올해 내년을 위해서 역대급 저평가된 기업을 고르셔야 됩니다. GS 리텔은요, 기술적으로 주가가 지금 바닥이 아니라 실적 대비 주가가 지금 역대급 저평가예요. 사상 최악의 지금 저평가입니다. 주가가 오를 일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보셔야죠.
자, 지금 1분기 실적 볼게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5% 오르고 영업이익은 17%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어요. 이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일단 편의점하고 슈퍼마켓 쪽에 신규 출점, 가맹점 수가 더 증가했고요. 외국인들이 방한해가지고 호텔 사업이 좀 좋아졌고, 그동안 이제 좀 약간 적자 사업이었던 홈쇼핑 쪽에 체질 개선이 좀 일어났고, 그리고 적자 사업이 있었어요. 프레시몰.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적자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일어났다. 이건 구조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편의점하고 슈퍼마켓 쪽에 가맹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소비 둔하다 뭐다 그러니까 음식점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쪽으로 일단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편의점은 필수 소비재 쪽이니까 실적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방한하는 건 앞으로 비행기 증편 수가 직항로 증편이 아직 그 코로나 이전에 한 6, 70%밖에 증편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앞으로 더 많이 올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적자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체질 개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편의점 쪽 그러니까 하나씩 볼게요. 편의점 쪽은 매출액이 5.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가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한 겁니다. 이것들은 전년 대비 했고 슈퍼마켓 사업도 하고 있어요. 애들이 GS 슈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 매출액이 1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1.3%였는데 2.6%로 개선폭이 좀 컸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점포가 장사가 좀 잘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뒤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홈쇼핑 쪽도 매출액은 일단 TV 시청률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감소하는데 수익성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 뭔가 비용 구조를 좀 바꿨어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건 큰 의미는 없는데 호텔 쪽은 매출액 13% 증가, 영업이익 14% 증가. 뭐 기타 사업은 얘들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제가 종목을 추천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할게요. 이 경영진들이 좀 판단력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랄라블라라는 화장품 유통 사업을 했는데 아니 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올리브영이 있는데 올리브영하고 싸울 생각을 해요? 또 후발 주자예요. 왜 또?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올리브영이 꽉 잡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거래요. 결국 그 사업 포기했어요. 사업 포기하고 그리고 뭐 마켓컬리 그리고 뭐 쿠팡하고 싸우려고 왜 그 온라인 배송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이제 신규 사업을 하고 했던 거를 뭔가 틈새 시장을 좀 발굴한다든가 지금까지 없던 사업을 해가지고 시장의 선점을 노려야 되는데 다 뭐 추격 사업을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상위 사업자들이 다 이미 시장을 선점했는데 그쪽에 진출을 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철수했고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이게 돈 엄청나게 억수로 섞습니다. 이게 한 1,500억 정도의 손실을 봤어요. 이걸로 온라인 장보기 프레시몰. 그래가지고 이거 사업 철수를 해가지고 매출액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지금 그래서 이제 기타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익성 중심으로 해서 구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실제. 그래서 1분기 때는 매출액이 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7% 증가, 당기순이익은 뭐 전년도에 그 중단 영업 손실 뭐 177억 원이 잡혀 있어가지고 전년 대비 기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죠, 이거. 지난해 안 좋았던 거. 결국 올해 1분기 때 전년 대비 115%나 이제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타 사업들도 중단하고 막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또 요기요 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요기요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거기서 지분법 손실을 여기다가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볼게요.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아무튼 역대급 실적이 1분기에 지금 올해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주가는 역대 최악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지금 역대급에다가 실적 대비 저평가는 더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보통 그렇죠. GS 리테일 그러면 따분하고 재미없고 뭐 스토리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종목이 잘 갑니다. 스토리에 현혹하지 마십시오. 깡패는 실적이에요. 실적과 저평가.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겠죠, 앞으로. 편의점 수가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942개의 편의점 가맹점 수가 증가했습니다. 원래 회사 목표는 800개였는데 가맹점이 그러니까 142개가 더 늘어났어요. 목표보다도. 그러면은 2024년도 올해 어떻게 될까요? 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던 것은 2022년도에 가맹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15,000개에서 16,000개로 증가했기 때문에 2023년도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도에 17,000 거의 400개의 가맹점 수가 이렇게 증가한 가맹점 수를 베이스로 깔고 올해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올해 실적 무조건 증가해요. 무조건. 올해 매출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이런 유통기업은 소비자 접점지대를 몇 개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매출에 중요한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이미 17,942개가 늘었잖아요. 이 증가분이 결국은 올해 2024년도 실적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적 분석 같은 거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객단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객단가라는 게 한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 얼마치를 사가느냐. 전년 대비 지금 3.1%가 증가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소비 둔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 샀는데 많이. 이거 전년 대비, 전년 분기 대비 좀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이제는 전년 동기 대비 객단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증가가 이제 일어난 게 두 가지 이유. 편의점 수가 증가한 거, 객단가가 증가한 거. 게임 끝. 그래서 GS 리테일이 올해 실적 성장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 왜? 편의점 수가 사상 최대 가맹점 수가 나왔으니까. 자, 두 번째. 지금 이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GS 슈퍼가 다른 슈퍼들은 망하고 있는데 GS 리테일 쪽의 GS 슈퍼가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올해 1분기, 지난해 그 연말 기준에 전년 대비 56개 슈퍼가 가맹점 수가 증가했는데 3개월 만에, 이거 연말 기준이잖아요. 3개월 만에 29개가 증가했어요. 이 속도로 한다면 올해 100개가 증가할 것 같은데요. 1분기 때 이미 29개면은 4분기까지 다 더하면은 100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예. 자, 이게 이제 슈퍼인데, 자, 슈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은, GS 슈퍼가 지금 사업 성장 배경을 보게 된다면은, 보통 우리가 물건을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음식료 뭐 이런 거 사러 갈 때 어디 갑니까? 이마트 가거나 뭐 트레이더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신세계죠.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롯데몰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이쪽이 지금 이 대형 창고용 매장이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마트 같은 게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왜? 온라인몰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이쪽은요, 모두 4인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원거리로 대형 매장에 가지고 SUV 끌고 가지고 그냥 통째로 사는 거 있잖아요. 이쪽 시장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통했죠. 근데 지금은 이쪽이 위축되고 있어요. 가장 큰 건 쿠팡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죠. 과거에는 그냥 자동차 가지고 그냥 트렁크에다가 물건을 막 물도 그렇고 휴지도 그렇고 막 필수품들을 와장창 했는데 지금은 쿠팡에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인 가족도 문제지만은 쿠팡이 대체제가 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적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은 4인 가족보다도 1, 2인 가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 2님 뭐냐면은 혼자 사는데 근거리 쇼핑, 그리고 소용량 포장, 슬리퍼 신고 동네 슈퍼 가가지고 그냥 비닐봉다리에다 하나 들고 오늘 먹을 거 오늘 사는 거. 이쪽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떠나 있다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이제 신선식품 쪽 이쪽에 이제 온라인 쇼핑이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거, 오아시스 마켓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 실적이 최근에 보니까 약간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코로나 때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했는데 지금은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신선한지 아닌지. 그래서 GS 리테일이 GS 슈퍼가 쿠팡이랑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안 팔고요. 신선식품 위주로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평수도 높았어요. 한 200평 정도. 그리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곽지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심지에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80평대 작은 거 편의점보다 좀 더 큰 거 거기에다가 완전히 반찬 가게를 연 거예요. 신선식품과 반찬 가게. 그러니까 경쟁이 없어요 지금. 이렇다 할 경쟁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슈퍼마켓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들이. 이게 지금 시장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저희 동네에는요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합친 그 약간 좀 실험적인 그 매장도 나왔어요.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가 또 대단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이게. 아니, 갑자기 편의점인 줄 알고 딱 갔더니 앞에 뭐 쌀들이 막 놓여 있는 거예요. 농산물들이 있고, 막 들어갔더니 저쪽에 축산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소고기를 파네? 이렇게 했는데 시범적인 걸 만들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 흡수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매장을 편의점 따로 또 프레시몰 따로 하기보다는 하나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적자 사업 철수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좋아질 겁니다. 옛날에 그 쇼핑몰 한다고 그래가지고 1,100억, 450억 이런 것들 사라지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도 일어날 것 같고 동네니까 뭐 GS페이 가입자 수 계속 351만 명 증가하고 앱 사용자 수 뭐 이런 것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실적들이 이제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는 견조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 같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간 실적도 그렇죠. 연평균 8%의 성장. 경영진들이 밝혔어요. 여기서 이제 2021년도는 일회성 이익 때문에 EPS가 확 올라갔거든요. 자산 매각 뭐 이런 것들 때문이고 2022년도에는 순이익 쪽에서 일회성 손실이 좀 나왔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이제 신규 사업 진출했는데 그 사업을 말아먹어가지고 그거 뭐 처분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정상적인 실적이 나온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성장률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률에서 이렇게 이제 갈 것이다. 지금 사면 54%의 올해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있다는 거고, 자, PR 보세요. 8.7%밖에 안 돼요. 지금 GS 리테일이 상장한 지가 이게 몇 년이 됐죠? 이게 상장한 지가 월 차트로 보면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14년, 13년 이렇게 됐는데 이게 11년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왔어요. 13년 동안 상장한 지 13년 중에서 PR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게 2020년도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퉁 하고 이제 그때 주가 폭락 사태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전체 인정하면 안 되고 2016년도는 그 영업 외 이익 때문에 갑자기 영업이익은 증가하지 않는데 순이익만 증가해가지고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난 거고 평균적으로 얘네들의 기업의 평균 PR은 18 정도 됐어요. 18 정도. 근데 지금 PR이 8.7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났어요 지금 저평가가. 그럼 목표 PR을 제가 얼마로 잡았냐? 바닥으로 잡았어요. 이때 원래 한 18 정도 15 이상은 줘야 되는데 13.5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PR도 낮게 잡았는데 워낙 싸니까 기대 승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웃긴 게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좀 하향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왜냐면은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목표가 상향 이런 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목표 PR이 20배였어요. 2022년도는 18배였고 시장에서 제시한 게, 2023년도는 16배였어요. 최근에 14배 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증권가에서도 야 이거 목표 PR 뭐 이렇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13.5배면은 지금 32,500원 정도, 32,500원이면은 여기네요. 여기 이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목표 PR도 낮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네, 바닥이죠. 주가 볼게요. 주가 바닥이죠. 회복기 올라갈 거란 얘기죠. 실적은 역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올해도 역대급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유통기업하고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목적 구매에다가 그 필수 그 기후식품 술 담배니까 술 담배.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을 얘기할게요.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을 안 한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담배값 2014년도 이후에 그때 4,500원을 올린 뒤에 10년 차를 맞게 됐는데, 담배값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도는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세수 부족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역대급이잖아요. 뭐 70몇 초인가? 그쵸? 올해는 올릴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년도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또 웃긴 얘기 할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액상담배 있잖아요. 액상담배. 편의점에서 좀 팔고 있잖아요. 그 세금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결국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얘기죠. 액상담배죠. 편의점은 아까 뭐예요? 술 장사, 담배 장사잖아요. 담배 쪽에 매출 비중이 40%나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액상담배 최근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데, 그 가격 올라가게 되면은 걔네들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편의점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면 자기 마진을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가격이 올라갔어? 가격 올라간 만큼 자기 마진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호재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연구 용역을 맡겼다라고 하네요. 그쪽에서. 액상담배는 원래 담배라고 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안 붙었는데 그걸 담배라고 인정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는 담배값 안 올리겠다고 올해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올리면 좀 뭐하니까 액상담배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쯤 되면 아마 담배값 올리지 않나. 왜냐면 그 뭐 재경부에서 장관 교체되면은 올리겠다라고 발표하면 뭐 올리는 거죠 뭐. 그리고 지금 웃긴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담배값 올리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냐면 담배를 다 끊으려고 하는데, 끊으려니까 자기 의지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담배값 좀 올렸으면 좋겠다. 3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담배값 좀 인상해라. 내가 담배 좀 끊게. 아무튼 끊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쪽에서 오늘 좀 GS 리테일을 좀 깊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자산 규모가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푹 담으시면 좋죠.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회복이 됩니다. 너무 억울해요. 역대급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주가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거 시간이 약이죠. 소외된 종목들은, 소외가 아니고 오해죠. 투자 심리예요. 야, 경기가 안 좋은데 소매업이 잘 되겠어? 뭐 가령 이런 거. 경기가 안 좋은데 백화점주가 잘 되겠어? 백화점주 사상 최대 실적. 왜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건 명품만 팔잖아요. 명품은 VVIP예요. VIP들 대상으로 하는데 걔네들은 금리가 인상되면은 금융소득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실질 소득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명품 판매가 지금 역대급이잖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지금
면세점까지 이제는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가 되다 보니까 면세점까지도 이제는 실적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근데 신세계도 그렇고, 신세계 볼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오해죠. 백화점 안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역대급 최악의 지금 주가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역대급 최고의 실적입니다. 지금 신세계가. 신세계 GS 리테일 이런 것들 시간이 약이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이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2024년도 이때 실적 되게 좋았어요.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때 떨어졌는데 금융위기 때 실적 엄청 좋아졌어요. 계속 이러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면세점 진출. 코로나 때 반등된 뒤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졌죠. 네? 경기 침체, 소비 부진 일어날 것이다. 천만에 역대급 실적입니다. 그래서 신세계하고 GS 리테일 같은 이런 유통기업들 있잖아요. 유통기업들 지금 반도체 같은 거 좋은데 이제는 뭔가 이제 포트를 조금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이 실적이 안 좋아서 바닥이 아니라 실적은 역대급인데 그냥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무시하죠. 지금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야, 요즘 온라인 쇼핑몰 또 중국에서 알리, 테무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좀 소매 쪽에서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전혀 상관없어요. 편의점이 온라인 쇼핑몰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전혀. 24시간 영업에다가 근거리 쇼핑이고 소포장인데 무슨 온라인하고 경기합니까? 그리고 신세계 같은 명품을 판매하는 걔네들 대부분의 판매가 매출액이 다 명품이에요. 명품은 인터넷에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고요? 그 2월 제품이죠. 신상은 안 올라와요. VVIP가 뭐 철진한 거 2월 제품 삽니까? 아니거든요. 면세점도 그렇잖아요. 온라인이 더 비싸요. 온라인 그 보통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려요. 온라인에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시장의 오해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네, 이상입니다.